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예산안 작성에 따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례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개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을 근거로 지방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정의가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는 평택시 보조금 관리조례, 평택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실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의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공모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조성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 및 조성 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6호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로 개정되어 조례명을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하고, 이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위원회에서 평택시 문화진흥기금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어 의원 발의에 의해 2009년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7억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로 조성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4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조성 목표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숙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리 등이 종전에는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 보조금을 놓고 일부 불법이나 탈법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벌칙 규정 신설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보조금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조금과 기금은 동일 목적의 사업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음에도 일반에게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지방 보조금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보조 대상 사업에 있어 현행에는 개별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없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것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단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종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으나 변경된 사항은 지방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7조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일부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변경사항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되었고 보조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보조금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재정 공시 시 일부 공개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사항은 교부 현황이나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사항,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공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1조 벌칙 규정의 강화입니다. 현행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등의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방재정법 97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영 결과를 보면 한국예총 평택지회와 평택문화원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분과위원회를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과 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서 제출부서를 관련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일을 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였으나 의사일정상 제2차 본회의 시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임에 따라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 금품을 기탁함에 있어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등 중복성이 있는 바 기부자의 명부관리나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나 예우에 관한
내용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근본의 개정안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정영화 위원장 등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여 2009년 7월 3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 목표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 존속기한을 2014년에서 2020년으로 6년 연장하였고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0억 원을 낮추었습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차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조성기간 안에 목표액을 조성하는 등 조례의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고사항이고 이게 바뀌어서 그런 거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제 이걸 받는데 어떻게든 지금까지 이제 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됐던 좀 집행에서 문제가 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2010년도에는 한 뭐 1,000만 원을 받던 데다가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래갖고 굉장히 뭐 문화예술 체육단체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회에서도 이제 권익위에서도 이거를 아마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또 다시 했을 때 뭐 법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다시 또 이렇게 좀 또 불합리하게 또 좀 지금까지 받은 거를 또 못 받는 게 있나요? 이게 법에 명시가 안 되고 네. 또 어떤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은 이 사실상 지금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그럼 지금까지 그 단체를 그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그거를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전에 그럼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안 봤어요? 어떤 단체들이 저기가 될지?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그 보조받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의해서 이제 그 보조를 해줬던 단체들, 그 단체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법령화가 필요한 거나 조례화가 필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그 못 받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3개 시군이 이제 막 통합되면서 같은 단체들이 지금 뭐 3개, 4개, 5개까지 있어요. 앞에 타일은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이제 틀려. 아니 앞에가 뭐 북부, 남부, 서부도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송탄, 또 뭐 평택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따지거든. 그런 유사 단체가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줬고 또 문화나 예술 단체 같은 경우에도 또 중복 유사 단체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다 해줬어. 근데 지금 일어나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도 있지만은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이제 개입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갖춰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시 또 오해 소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요즘에 또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바뀐 거잖아요. 또 체계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보조금 받는 이제 단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받았던 거를 뭐 축소가 되거나 못 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들은 이해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 편성할 때 이제 그 지침 교육을 할 때 그 해당되는 부서의 그 단체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좀 하게끔 했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받던 걸 못 받게 되면 서운함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게 그런 노력을 할 처음부터 겁니다. 뭐 원칙하고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딱 나갔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다 우리 또 시민들이 또 그런 걸 또 받는 거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뭐 오산 안성에 있는 단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평택에서 다 시민들이고 거기서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가는 건데 굉장히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권익위에서도 이런 거를 뭐 다시 개선을 해라라고 이렇게 내렸겠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서는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한 고민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이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걸 뭐 억제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는 충실히 이행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살려가는 그런 과정도 같이 거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또 일정에서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 이제 의원들, 네, 이제 당연직은 이제 공직자 3분 들어가고 부시장이 위원장인가? 아니, 민간인 위촉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게 시의원은 또 빠졌어요. 여기 이제 지방재정법에 이제 그 기준을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민간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아니 검토를 근데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요즘에 위에서 내리는 거는 뭐 의원회에서 얼마나 하면 다 그냥 시의원들 다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저희들도 뭐 의회 들어오면 시의원이지만 밖에 나가면 시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봐서 해야지.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도 좀 외부에서 듣는 거는 많잖아요. 또 그래야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이런 자리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뭐 그냥 시의원들은 예전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새롭게 하는 거는 다 그냥 배제시키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이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그 사전 검증이 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거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별도로 해갖고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해주시고 예.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참 그렇죠. 예민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게 딱 되면은 아마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데에서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외부에서도 그런 걸 좀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게 뭐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은 걸 좀 사전에 각 부서애들한테 해서 아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기존에 가던 거 계속 나가는 단체는 별로 저 문제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될 수 있는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먼저 사전에 이걸 검토를 해보셔서 찾아내서 그런 건 먼저 이해를 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왔던 데는 더욱더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홍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에 뭐 부정하진 않지만 이게 상당한 이제 후유증이 이제 수반될 겁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에도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없애고 전체 이제 예산목으로 다 들어가요. 예, 그 중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지금 이 조례에 4조에 나와 있는 법률 규정 또 국고 재원에 따른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 근거가 명확한 거 외에는 다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시가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한 70가지가 정도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것 외에 또 보조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가 내놓은 여기에 부칙에 나와 있는 이 조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도 또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도 상당한 보조금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중단되는 겁니다. 1월 1일 이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 뭐 12월 초면은 공포가 이제 되는 거죠. 11월 1일 날인가 이걸 뚫길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에 다 그렇게 해서 뺐는데 뭘 보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당장 여기에 빠져나가는 상당수 이 보조금을 받던 데는 다 정지되는 거예요. 뭐 공지를 하고 안 하고 문제는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하던 뭐 이런 단체나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은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1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는 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1년간 유예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이제 다 못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8년 했어요. 이 적용을 못 받는 4주 적용을 못 받는 게 거의 3분의 2는 못 받을 겁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제 그 사업비는 그 법령하고 조례에 이제 근거를 해서 그 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고요. 운영비는 반드시 그 이제 그 법령에 이제 아니 근거가 돼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비만큼은 그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근거를 어떻게 넣을 거냐고 예, 그걸. 그 사업부랑 같이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그 다음에 이 영농과 관련된 보조금 이런 것들 사실 그 조례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 있고 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중단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현재 그 구비가 안 돼서 이제 그런 가능성 있는 단체라든가 그건 당장 대상들은 내년에 못하는 거죠. 사업비는 내년에는 나가는 겁니다. 내년 똑같이 나가는 아니 거고. 사업비가 어딨어? 다 그게 뭐 일회성 그 무슨 뭐 축제 뭐 또 무슨 행사 이런 거지. 거기에 사업비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것도 이제 사업비라고 뭐 보는 경비로 거죠. 지원되는 게 무슨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몇 개 단체 외에는 거의 없고 다 일회성 경비요, 일회성 행사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행사도 이제 사업으로 보는 거고요. 아니, 운영비라고 근데 말씀드리는 사업이 거는 예. 그게 어디 여기에서 대상을 정했는데 그 뭔 방법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걸. 대상이 아닌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했던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내년부터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과 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또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걸 구비를 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준다고 치면 예, 그 그다음에는 차년도부터는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제도적으로 구비가 가능한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할 수 있는 하고 거는 예. 법률 규정을 우리가 넣을 수 없고 국가 보조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국가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만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예. 우리가 지금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다른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의 각종 보조들이 1년 아니라 10년에도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시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주어도 넣을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 보면 요건 좀 불합리하다. 지급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거의를 막아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 잘 되고 있는 거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있던 것들도
이 조건을 갖고 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선 지자체에서 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안행부에다 다 건의를 또 있는데,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보조금으로 이제 그동안 뭔가 사업을 해왔던 데는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뭔가 그 단체 이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 여기하고 시에서 지금 여 부칙에 나와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놓는 무슨 뭐 특별한 뭐 기관 이 단체 이런 거 외에는 지급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 1년간의 유예를 뒀는데 그 사항은 내년 1년 동안은 각 부서별로 그 시가 관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조례 제정이 안 된다니까 그게 개정이나? 무슨 조례 제정을 예. 한다는 거예요.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수로 조례 제정을 해요. 지금 예.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이리저리 안 된다니까. 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큰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중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 예. 그냥 상당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년도 예산 아직 우리가 받질 않았는데 통상 4억 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해서 보조금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내년 예산에는 그걸 안 넣는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4억 원을 기상을 했습니다. 4억 원을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명확하게 이 기준을 이제 적용받아야 되니까 상당한 혼란이 야기 돼요.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첫 해 아니라 10년 돼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지금 거니까. 뭐 체육회나 그 문화원 문화예술 쪽에서도 지금 제도가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뭐 그 사업비는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는 지급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문체부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체육회 또는 문화원, 예총 이런 데는 조례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시가 직접 기관을 통해서 이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례가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한테도 보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거의는 단체 같은 데 보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조례로 담을 수 없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인정하죠? 인정. 여기가 문제라는 거라고. 그래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에서도 일선에서 이런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완화시키고 이제 계속 시킬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비공식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은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원 문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양경석 부의장 뭐 이제 말씀하시던데 지방재정법에 이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명시를 명확하게 해놨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어떻게 꾸려라 이렇게.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시의원이 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 구조를 잘 이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예,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의회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사회단체 보조금뿐 아니라 더 포괄해서 지금 보조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사회단체 보조금보다는 훨씬 광범위해진 예, 총괄적으로 거예요. 다루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싹 빼버려. 그러면 그게 되냐고. 근데 아까 얘기하니까 여기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냐고. 네. 아니 그거는 저기 수정을 무슨 수래요? 그거는 법령에 있기 지방재정법에 때문에 나와 있으면은 예, 표- 우리가 수정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법에 지방재정법 32조인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민간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이게 실무적으로도 의회에 와서도 설명드리기도 좋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가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공지
서도 이제 그래서 들어온 의견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예, 예청하고 예, 문화원만 의견을 냈어요. 다른 데는 내지 않았잖아요. 예, 사실 문화원과 예청이 낸 거는 반영을 안 해줘도 자동적으로 조례나 이런 걸 담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개인 또는 일반 단체들이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데에 다 이게 공지가 된 거예요? 입법 예고할 때 공지가 돼 있고요. 물론 또 아니 그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공지를 무슨 수로 다 아니 했다고 그 그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거기에서 관련된 단체라든가 지원했던 단체, 신청했던 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의회 우리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이걸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조례안을 받기 전까지는 내용 몰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예. 이 사실 시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당한 예산 운영의 변화가 오는데 이걸 사전에 전혀 설명 안 하고 조례를 이것 좀 해주시 이렇게 내미는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의회도 이 정도 하는데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이런 것을 제대로 공지했느냐? 이게 조례에 공시만 했다고 해서 했다는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시의회에도 벌써 이런 게 권익위에서 왔을 때에 의원 간담회 이런 데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조례 하나 내밀고서 이걸 됐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혼란도 상당 부분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또는 단체로부터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예전에 민선 5기 때 전임 시장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욕을 먹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다 낮췄어요. 그것은 우리 시의 이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 그러나 이해 안 합니다. 보조금을 줄인 것만 문제되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이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이것도 인정 안 해줄 거면. 그러면 충분하게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저도 미처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별로 그렇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경각심이 없고 이렇게 별로 이게 뭐 그냥 조례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거는 사실 진작에 이 권익위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국장님? 이 사항은 이제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이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네. 기금을 가지고 이제 보조를 그러니까 했을 그게 때 언제냐고. 그거는 이제 연초에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10월달에 제가 진작에 그럼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처 거기까지 신경 무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 부칙에 아까 이제 전문위원 검토국에도 있는데 부칙은 공포한 날로 하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 내부적으로도 이건 아까 전문위원 보고 드렸지만은 1월 1일부터 하는 거로 좀 이걸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 불합리했던 점들은 보완은 될 것 같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은 보이긴 해요. 예, 제도적인 취지가 거기에서 예, 출발했기 그거는 때문에 이제 해소될 것 같긴 한데 예. 문제는 여기에서 해당되지 못하는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이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했던 예, 예.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 이런 데가 상당한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홍보하고 또 최대한 구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해만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게. 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양경 선생님 더. 저도 9월달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걸 봤는데 그 당시는 뭐냐면 너무 중앙에서 이 지방자치를 너무 뭐 간섭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권한이거든요, 단체장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중앙에서 통제, 야 이렇게 해서 안 돼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일선 지자체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것도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내정 간섭이거든.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한 4억 정도 되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네. 근데도 다 못 써.
올해 얼마 썼어요? 그 정확한 집행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3억 8천? 집행 잔액이 항상 몇 천만 원은 남더라고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주는 거거든 현실은. 근데 어떻게 됐든 그런 게 또 불합리하게 또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뭐 보지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다 우리 또 평택 시민들 또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도껏해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됨으로써 이제 정도껏 못하거든 이제. 그리고 아까 김경호 의원님 말씀했지만 조례로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은 사회단체 보증할 때 보니까 막말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선거법이에요. 안 주고 싶으면 선거법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 도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아직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돼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필요하면은 줄 수 있어.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지자체에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명시돼 있어요. 조례로. 도조례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도에서 다 관리하는 거니까 또 선거법이라는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어차피 다 그게 뭐 도에서 관할을 하든 뭐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법적인 조항만 있으면은 우리 검토는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취지라든가 이제 그 합리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이제 또 그늘도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그 지적하신 그 질의 내용 사전에 꼭 검토해서 사전에 좀 보고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기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드는 조례요. 기부라는 것은 이제 순수성이 있는 거요. 네, 자발적인 거죠. 예. 자발적. 예.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뭐 자발적으로 뭐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제반 뭐 이렇게 좀 시를 통해서든 단체를 통해서든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사실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이쪽으로 모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뭐 등등해서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7조의 심의에서 금품을 기탁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심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쓰겠다는 거는 일체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기탁 금품을 접수한다는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며 여기에서 나오는 금품을 기탁 금품 기부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용도도 없고 뭘 없는데 그러면 그건 관행대로 그러면 불이웃 돕게든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지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기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면 좀 더 투명하게 언제 기부를 받겠다고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 끝이 없는 거를 이거 뭐 그러니까 위원회 해가지고 기껏 심의하는 게 뭐요? 시장은 기탁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거 외에 뭐가 있냐고. 근데 그거는 그 사업부서에 들어올 때, 예? 그 사업부서 들어올 때 심의의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목적을 정해서 자기가 자발적 기탁했다. 그러면 그거 그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일일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걸 목적을 갖고 했으면 되지. 뭐 여기서 뭐 하려 이거래요 그러면? 근데 심의위원회를 들어온 거를 구성하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의미를 받아들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제 그 기부 문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좀 덜 돼 있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년 뭐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 정말 국가 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저 어려운 데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자. 그래서 요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도 좀 계획을 가지고 좀 누락되지 않거나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난 이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기탁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뭔가 내용이 담아져야지 되는 거고. 근데 그 별지 1호에 보면 심의 그 요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기타 금액, 기타 목적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요구서에는 누가 얼만큼을 왜 내는지 밖에 더 있냐고. 여기 별지 요구서에 심의 요구서에 1호 서식에 뭐 이걸 가지고 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불이웃돕기 할 때 익명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은 사람이 누가 냈다는 거 이거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 뭘 의미가 있냐고요. 문제는 기탁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심의는 없는 거예요. 뭘 어디다 쓸 건지. 그리고 이 기탁금이 모여지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뭐 좀 적용해 나갈 건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심의가 필요하냐,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이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접수 그냥 연중무휴로 해야지. 연중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탁을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게 이 문제로 저희가 받으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기탁을 하고는 자가 있을 때 이거를 저희가 기타 그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선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면 생색내기지 이 조례는 그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뭘 여기서 굳이 조례를 왜 만들어 그러면. 이 기존에 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에 의해서는 그런 자발적으로 그는 내석을 하는 거고. 그것도 있고 별도로 각 부서별로 또는 뭐 읍면동에서 이제 뭐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현금으로 기부하거나 물품으로 기부하거나 뭐 예를 김장을 담아서 주는 것도 기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줄 거냐는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 다 잘하고 있어. 근데 굳이 여기서 이걸 그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걸 전체적으로 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제 심의하고 어떻게 이제 이걸 좀 배분해 줄 거냐 도와줄 거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모금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얘기했듯이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구호라든지 정치작업법에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다만, 당연히 네, 그거는 거기서 하는 어떤 거고. 개별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법에서 정해지 않은 다른 기탁이라든가 그 자발적으로다가 그 기탁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기부 심사위원회 거쳐서 이거를 알았고요.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네, 마칩니다. 네,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양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그 뭐 현금도 뭐 현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예. 입금을 처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이익뜯기를 하겠다. 그러면 목적을 지정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갔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현재는 받아서 처리를 하고 지금 있고요. 이제 사회적 공동 저기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도 직접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해주는 거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출장소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또 본청 또 각 부서과에서 별도로 해요. 본연이 봐도요. 예, 별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 기탁금품의 그 접수 처리 방법이 그 이제 그 기부금품법에는 별도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현금 금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어떤 그 세입 과목을 기부금을 조치한 후에 그래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 가스공사에서 지금 그 기부금으로 10매독을 지금 그 접수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을 성립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해야 지금 이런 게 같은 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본청이 에서는 그런 목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걸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100만 원이라 그러면요. 어떤 데는 읍면동에서 200만 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아예 모르는 거야. 관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관리 안 되는 분도 많죠. 이게 우리가 개인이 그걸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통합만 해보면요 큰 돈이지만 이게 개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푼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장 같은 경우에도 아예 개인 단체에서 담아가지고 개인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시에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어떤 그 구호라든지 이러한 뭐 선거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 모금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근데요 거의 이게 잘못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재단을 만들어 놨을 때 복지재단 같은 게 특히요. 일반에서 NGO 단체들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복지단을 묶다 보니까 다 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도 축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관리 감독을 또 받아야 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놨을 때는 한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동안에 또 지역에서 잘했던 데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또 이제 또 양계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별도로 가거든요. 또 이 출장소에 있는 관내 기업들은 출장소를 해요. 그럼 가끔 가다가 연말이고 나오잖아요. 저기 언론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다 본청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상 이게 목적이 그 자발적 기탁이고 이 사실상 이 아니 기부- 사회적인 예, 예. 기탁은 좀 네, 없어요. 맞아요. 지금 맞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근데 이거를 법에 정한 거는 그 개별법으로 간다. 그런데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으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이게 거거든. 기부심사 이 심사를 받는 거는 아 이 돈이 어떻게든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건지 순수한 건지 네. 우리가 어떻게 됐든 돈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아무나 준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은 이게 법의 취지가 그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이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좀 하나 해서 일반 그 기업자라든지 일반 독지가들이 돈을 내겠다. 그럼 막을 수 없으니까 아니, 법을 좀 허용을 그래서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예. 그런 거를 자치단체에서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단 맺는 거 아니에요. 재단은 받을 수 있잖아요. 재단도 역시 앞으로 기부 시민에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출자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서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못 받죠. 재단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건 저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갔다 와야만이 이게 가능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직접 받는 거,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받는 이제 것도 예전에도 농협에서 뭔가를 좀 뭐 장학금을 낼 수 있는데 지자체는 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에다가 장학제도 거기다 기타-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부금 받은 거는 좋은 뜻에서 받아요. 그러면은 뭐 그분들은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뭐 심사만 해냐 이거요. 아니 줬으면 뭔가 좀 받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걸 뭐 심사위원회라는 건 아니 내가 돈 주면서 심사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자차 좋은 뜻에서 왜냐면 뭔가 이게 기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엄격히 제한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받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아니 있는데 그 검은 돈 아니면 막 받으면 되죠. 그래서 아니, 지금 그거를 가뜩이나 힘든 정확하게 사람들 투명하게 많은데 쓰려고 예. 시위회를 거쳐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금 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요상을 정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자발적인 의미를 이게 과연 자발적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우리가 심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심사는 예. 당연히 저도 예. 본인이 생각을 해도 이게 뭔가 기부를 받을 때는 아 이게 정당한 건지 예. 아니면 또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소지가 있으면 예.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금액을 줘도 네, 불법 자금 같은 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어떤 또 제2의 또 목적이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안 되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그래서 엮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심의를 반드시 해야 뭐 지금 그거는 심의는 심의하는 해야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예, 그런데 좀 더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하는 거죠. 이게.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부금품 이제 받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이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굉장하네요. 뭐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나 이런 의원회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 자체가 이 법에 이 기분 모집이 사행하는 법률제 5조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체장하고 부단체장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또 경기도는 경기도의사. 아니 그 두 예. 분이 그렇게 우리 평택 씨가 이게 사안쟁이가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예. 기부라는 게 수시 때때로 올 텐데 이걸 갖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죠. 이게 들어올 때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니, 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자체가 위원장을 뭐 부시장을 하든지 부시장이나 둘이 하나 들어가면 누가 이럴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은 이건 시장은 예, 빠져야 돼요. 근데 법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냥 이해하고 아니 그 바쁜데 지금 아니 사안제돼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 이 하게 되면 또 뭐 부위원장님이 의견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럴 위원장님이. 것 같으면 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뭐 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저는 아니 저희들이 법에서 따를 수밖에 꼭 없는데. 따라야 되는 거야? 아니 저는 이런 의원을 처음 봤어요. 시장이 있고 시장이 가면은 어떤 행사장이도 그렇잖아. 시장이 안 가면 부시장이 가는 거고. 그만큼 아마 기부금품 받는 것을 실제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왜 억제를 해요? 기부금은 받아야죠. 근데 받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게 지방자치나 무변별하게 너무 받으니까 이게 아니 문제가 되니까. 우리 평택시는 그게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받아서 줘야 돼요. 지금 힘드신 분들 여간 많아요. 아니 왜 준다는 것도 못 받냐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주라는 아, 지금도 그냥은 받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받지는 않고 사회복지 공동모험에 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 못하니까 가서 다시 거기서 내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그건 대상 지정하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니 그때 돌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나 그거거든. 그렇다고 거기서 뭐 수수료 뛰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개별 법이 없을 그리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기부 심사위원을 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그게 통과되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네? 순수하게 해줬다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통과만 되면은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무슨 예우나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어.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맨날 받기만 해요?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뭐 하다못해 돈 1,000만 원 이상 주면은 우리 지역 관내 무슨 뭐 사용료 징수되는 거 그런 거하고 뭐 주차비나 이런 감면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 상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거고. 그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실상이 이제 여기서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까지 하면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기부금품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뭐 다른 지역은 있더라고요. 뭐 기부자 예우민 뭐 지원에 관한 뭐 그 조례나 별도의 것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모를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는 받지만 말고 뭔가 또 우리가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건 뭐 받을만 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다고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도 문구 하나도 좀 잘 저기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면서도 기분 나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라 기부해라 그러면 안 해요. 더러워서. 내가 그냥 직접 주지. 뭐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시를 통해서 이거를 무슨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는 그 일반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 하나 이제 마을으로 포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직접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다 기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주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제 거 같아요. 개인이 직접 하면 뭐 상관이 없죠.
개인이 요즘에는요 어떻게 보면 뭐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식으로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내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는 오픈이 되는 거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거. 네, 시민은 우리 시에 들어와가지고 나가면 오픈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오픈 같은 거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뭔가 상응되게 해야죠. 막말로 나는 아무 뜻 없이 했는데 이런 데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아 저 사람은 좀 색깔이 저러니까 이건 안 받아.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이거예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없잖아 간에 있어요 그거는요. 예, 예. 어떤 그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발전된 방안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다시 질의. 예. 시가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이제 뭐 가스공사에서 10몇 억이 왔는데 그거를 기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기부금이요? 그건 가스공사가 주변 지역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내놓는 돈이고 그걸 기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게 무슨 그게 무슨 기부금이요? 네, 그 가스공사 주는 거는 그 개별 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거기에 여기가 지원이 무슨 된다면 관계가 있냐고. 되는데 근데 그다음에 그 가스공사 내부 규정으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도 이거를 만들지면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어서 그거를 예, 시에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는 나머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부금품이기 올해 때문에 그거는 받아서 기부가 아니고 일반회계 우리 시 회계 처리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금은 무슨 기부금을 회계 처리를 얘기하고 하는 아니 이 자체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나. 아니 지금 들어봐요. 어제 시정연설 하는 걸 내가 듣고서 아 우리 시가 앞으로 기부 문화에 대한 것을 좀 확산시키겠다고는 생각했어요. 오늘 조례 들으면서 깼어 완전히. 어제 시장께서 뭐라 했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요즘 복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장 생각이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제도적인 복지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는 배려와 나눔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래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그 뒤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기관, 기업체, 개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우리 시 취약계층이 건강한 보통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기부금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거였다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발굴과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이거 듣고서 굉장히 이 상당히 참 좋은 안을 냈구나 했더니 이 조례 보고 깼어 완전히. 아니 그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요? 그 자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 나눔이라든지 이런 이 자체를. 조례는 근데 이 조례는 그러니까 저기요 더 이상 칠만해. 이 조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완전 히 생색내기도 아니고 내용도 없는 이런 조례를 뭐 할래요? 마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여기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부를 어떤 범위까지 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기부입니까? 네? 돈만 내는 게 기부냐고요?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품. 예. 또 재능 기부도 있죠? 그 재능 기부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부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기부금이라든가 물품 및 심사위원회를 해야지. 기부금품이라 해요. 금품, 기부금. 아니 여기 기부 심사위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저기 타이틀. 1조 목적에 보면요. 목적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그 기부 금품 및 모집 및 사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부 기금하고 돈하고 물품하고 같이 그 심의하게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부 액수가 뭐 꼭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그맣게 다 자유롭게 하시던 분들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게 개인이 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는 거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다만 시를 통해서 네, 네. 기부를 하고 대상자를 정해주면은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누가 준다 시를 통해지 않고 그건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시를 통해 그럼 가지고 시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는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누구를 네. 지정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대상자를 할 수 없다면 아까 우리 김미성 의원님 말했듯이 기부금을 내셨을 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부금 받아서 심사하고 쓰겠다. 심사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어떤 투명이나 당위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 싶어요. 심사 자체는 네. 이 자체가 일일이 어떻게 뭐 쓰는 걸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사업 부서에서 저희 부서한테 그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 네. 위원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는 사업 목적이라든지 기부 분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자체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시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뭐랄까 거부감 있는 그런 조례가 좀 될 것 같다는 기분이 개별법에 드네요. 의해서 하는 건 지금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다만 개별법이 없을 때 네. 개별법이 없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지 개별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도 기탁이 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은요. 이런 게 이제 기부심사위원회가 선택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읍면동이나 특정소로 이렇게 갔던 것이 이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걸 모르시는 없기 때문에 선택시에. 근데 이런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뭐 시장이다, 부위원장이 부시장이다 이런 게 하면요. 지역 관내 업체들 다 걸려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의도가 있어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면은 그 큰 데로 모이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그래서 목적을 정해가지고 어느 뭐 면에 무슨 뭐 책상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그 목적을 정해서 그 시비하는 거예요. 근데 기부하시는 분들은요. 던져놓고 말지 본인이 이렇게 찍어서 안 해요. 그래갖고 저희 뭐 일개 어떤 뭐 면이나 이런 데 같은 게 그런 데 들어오는 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의원회를 또 만들어요. 뭐 주민자치위원회 됐던 그 단체장을 몇 분 일을 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결정내지 낸 사람이 해서 찍어놓진 않아요. 아니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이걸 어디다 써달라고 지정해서 주는 사람이 민주인이나 그게 무슨 기부야? 근데 현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목적을 지정을 하고 자발적 기타인 걸 저희가 좀 아니 심의하는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좋은 뜻에서 그렇게 예, 해놓은 근데, 거지만 예.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및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이게 조례 누가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집행부 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면은 이것도 50억에서 뭐 20억 축소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거는요 어떻게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것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세우지도 않아. 이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의해 갖고 만들었으면은 이게 이렇게 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계획대로 기금 조성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거 그런 뭐 의원과 것 때문에 이런 거지 뭐 의원이 낸 네. 거라. 의원이 그런 건 낸 아니고요. 거라. 저희가 이제 매년 뭐 재정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1억, 2억 정도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아 그럼 다른 것도 바꿔 와요. 다른 것도 다. 왜 이것만 이렇게 하냐 이거요. 그나마 그래 조례 의원들이 몇 건이나 합니까? 이게 조례가 얼마나 한 거? 이게 저기 6대 말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지 5대 말이지 5대 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올해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희가 연장해서 목표치를 좀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조정을 의원들이 하고 보면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는 또 이제 뭐 문화예술 이걸 또 바꿔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문화예술에서 예술은 빼요. 법령이 이제 네. 바뀌면서 법령이 뭘로 바뀌는? 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이제 기금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금이 아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하고 예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는 이제 지금 저희가 뭐 그 공부하고 네. 예술은 거기서 활동하고 뭐 창작하고 하는 게 틀린 건데. 근데 조례 내용에는 네. 저희 내용에는 문화예술이 다 포함되도록 저희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명칭하고 관계없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차피 우리 문화예술이나 체육은 사람 돈 가는데 사람 있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면 활성화됩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잖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개발만 많이 가지 그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걸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유네스코 지정 네. 거의 됐다라고 보지만 다 농악으로 그냥 통해서 저기 했지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업체들 대기업 들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뭔가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좀 행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북다이 농악이 대한민국에서 5대 농악에 들어가고 일찍 시작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 서울을 대표하는 농악인데 우리 시민들 자체도 모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안성적이나 바로 그거나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 아니고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제가 다른 분 저기 지역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여기 분들은 그 바우더기 축제 저기 할 때 여기 시민들 많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서상놀이 그거 하면서 그거 보면서 그거나 평택농이나 같이 봅니다. 근데 격이 틀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격은 우리는 국가대표고 거기 우리는 도대표밖에 안 프로고 되는 거기는 건데 아마추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한국 수리터하고 연계해서 평택농악에도 이제 위상이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금은 50억에 30억 저기에서 20억 줄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0억으로 조성돼 있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4개 지금밖에 안 됩니다. 수원하고 성남, 부천 이런 데고 30억도 이제 안산시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들은 5억, 10억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나마 16개 시군 정도는 아예 이 기금 조성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한 15개 시군 정도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정말 50억을 조성하려면 1년 한 10억 정도를 예산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래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라도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지금 저는 예산을 돈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목표는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괜히 잡아놨냐고요. 1년에 10억씩 잡은 거예요 5개년으로. 네.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첫해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우리가 재정 2011년도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2012년부터 뭔가 방법을 좀 했고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됐던 그럼 또 한 5년을 연장을 해서 목표는 50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떤 게도 뭐든지 예산이 줄면은 그거는 그만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축소시키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택시가
앞으로 갈 길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있는 것도 농악도 있지만 무슨 예전에 오케스트라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뭐 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으면은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야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오고 뭐 LG전자 오고 뭐 신성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를 만들자는 게 지금 공시장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되면 뭐야 하냐 이거예요. 이런 문화예술이 뒷받침 안 되면요. 그리고 교육 같은 거, 뭐 병원 같은 거, 이런 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인구가 70만 되고 80만 되면 외지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그런 걸 지금까지 이루어온 우리 평택 원주민들 그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발상이 참 이거 의원발이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현재까지 그 조성된 그 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목표만 한없이 높게 잡아가지고 현실성이 없으면 아니 이게 50억이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기간 내에 목표 달성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종료시키지 않고 연장을 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연장시킨다면 예. 50억에서 100억으로 징계를 시켜야지. 저 뭐 조례 30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30억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정 범위 내에서 이 목표가 조기 달성되거나 상향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지. 시원하게. 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사망 평택시 문화 재정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언합니다.